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좋은 아침이죠. 어제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좀 투자자들한테는, 그러니까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시장이었을 것 같아요. 자, 원래 보면 조금 낮게 시작하더라도 좀 장중에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재밌는 시장이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뭐 2200포인트를 뚫고 시작했죠. 그랬다가 이내 좀 쭉 밀리는 모습이 나와서, 뭐 어제 만약에 트레이딩 쪽으로 생각하시고 아침에 들어가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뭐 10중 8구는 거의 다 물리셨을 걸로 생각됩니다. 자, 지금 주식시장 자체가 뭐 상당히 좀 강한 시장이에요. 말씀드렸듯이 이 돈의 힘이라는 거, 이 시장에서는 돈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좀 이 돈이 많은, 엄청나게 많은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 시장에 대한 걱정은 조금 뭐 나중에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나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 뭐 그때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조금 좀 전체 시장에 대한 걱정은 접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제 미국 시장 자체도 굉장히 좋았어요. 어제 미국 시장이 뭐 나스닥 기준으로 어제 아침에 보면서 좀 말씀드릴 때도 뭐 장중에는 고점을 뚫었었네요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종가 기준으로도 고점을 뚫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자, 어제 뭐 조금 우리 신경을, 이런데 신경 좀 쓰신 분들도 계시죠. 이재용 부회장 그 구속영장 청구된 거, 이건 일단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그런 거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니 뭐 삼성전자가 구멍가게입니까? 구멍가게 아니에요. 삼성그룹이 구멍가게가 아니라 이 총수한 사람 부재하다 그래서 뭐 영향을 받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부 다 시스템적으로 들어가고, 뭐 투자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설마 대기업 총수가 자, 이 투자를 하는 게 뭐 사회적으로 공헌하려고 투자를 하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겠죠. 그건 결과물인 거고. 자,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투자를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런 이득이 없다라면, 투자를 해서 이득이 없다라면, 아무리 사회에 크게 공헌이 된다고 하더라도, 투자 집행을 하진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총수한 사람 없다고, 어떻게 크게 잘못되지를 않아요. 자, 구멍가게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정치적으로는, 뭐, 그런 얘기는 조금 그렇죠. 뭐, 이게 기각이 되는 게 맞네, 뭐, 구속이 되는 게 맞네, 이런 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주식 시장에 대해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뭐, 어쨌거나, 뭐, 기각이 됐으니까 더 상관없어지는, 그런 모습이겠죠. 자, 저 주요 글로벌 주요 뉴스들을 좀 간략하게 또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급해졌어요. 트럼프가 급해졌습니다. 자, CNN 쪽에서 나온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물론 이 CNN은 보통 트럼프도 그런 얘기를 하죠. 가짜뉴스, 뭐 가짜뉴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반트럼프적인 그런 성향이 강한 그런 언론 매체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결과는, 설문조사 결과는 조금 좀 차이가 커요. 자, 바이든이 지금 만약에 지금 대통령 투표를 하겠다라면 당신은 누구한테 투표를 하겠냐? 이런 설문 결과였는데, 조 바이든이 55%, 트럼프가 41%, 약 14% 정도나 차이가 나죠. 자, 좀 그냥 넘기기에는 굉장히 좀 너무 큰 그런 차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뭐 솔직한 얘기로 제가 미국인이라도 트럼프는 안 찍을 것 같아요. 뭐 하는 게 좀 너무 좀 심하죠. 그리고 그 전 국무장관도 마찬가지로 그 제롬 파월 의장이 아니라요, 연준 의장이 아니라 파월이라는 전 국무장관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공화당에서 상당한 좀 입지를 갖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자, 그런 사람인데 이분도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안 찍어. 바이든 찍을 거야. 공화당에서 상당한 위치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조차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가 재선으로 가는 길이 점점 더 험난해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렇게 트럼프 지지율이 떨어진다라면, 그쵸? 뭐, 무역 분쟁을 거치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도 조금 뻗대 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요런 부분들도 조금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뭐, 결과적으로는, 좀 트럼프가 재선을 할 확률은 점점 더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다. 뭐, 요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트럼프는 역시 트럼프죠. CNN의 보도는 그들이 이전에 했던 가짜 뉴스만큼이나 이것도 대선 설문조사 결과 이것도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좀 트럼프가 많이 다급해진 것 같아요. 근데 뭐든지 급하면 실수가 많이 나오는 법이죠. 자, 그래서 뭐 또 안 그래도 실수가 많은 트럼프가 좀 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말씀을 드렸죠.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게 되면 이분이 가장 좀 많이 타겠다라고 얘기한 부분들이 청정에너지예요. 미국은 2050년까지 화석연료를 하나도 쓰지 않는 그런 국가로 만들겠다라는 그 공약을 예전부터 계속 해왔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분 조 바이든의 지지율이 높아지게 되면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 쪽, 뭐 태양광도 있을 거고 풍력도 있을 거고 뭐 수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뭐 이런 쪽들도 마찬가지겠죠. 자, 뭐 전기차, 수소차 뭐 이런 섹터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좀 관심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그쵸, 실제로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바이든의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한성기업이라는 회사 있죠. 우리나라 상장 회사 중에 그 한성기업이 상한가를 쳤습니다. 뭐 트럼프하고 뭐 미국의 대표이사 한성기업 대표이사하고 트럼프랜다 조 바이든하고 뭐 대학 동문이다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근데 실제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봐야죠. 자, 근데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한성기업을 사는 얘기는 아니겠죠. 조 바이든의 영향력이 점점 주식시장에 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 신재생에너지 관련되는 쪽들 상당히 지금 안 오르고 상당히 주가가 싼 그런 종목들도 있어요. 자, 요런 부분들 잘 찾아서 한번 매수를 해서 이 지지율 상황들 뭐 이런 것들 보면서 미국 대선 때나 아니면 그 대선 전 정도 또는 그 지지율에 따라서 조금 보유기간을 달리하는 그런 전략으로 한번 가보시면 상당히 훌륭한 투자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 쪽이 저 뉴욕 쪽에서 뭐 저 78일 만에 셧다운 78일 만에 경제활동을 전면 재개했다. 자, 요런 뉴스가 나와서 요게 미국 시장을 결정적으로 또 오후장에 확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우디 에너지 장관은 자발적 감사안에 대한 이행 역할은 다 했다. 뭐 6월 말로 자발적 감사안에 대한 건 종료시킬 것이다. 종료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국제유가는 좀 떨어졌습니다. 자, HTS 화면 보면서 전체적으로 자, 글로벌 증시들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국 쪽도 0.24% 정도 상승 마감, 뭐 홍콩도 0.03% 정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미국 시장이 굉장히 좋았죠. 자, 미국 쪽이 다우가 1.7%, S&P 500이 1.2%, 나스닥이 1.13% 정도 상승했는데 조금 아쉬운 건 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26%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은 우리 시장에 상당히 좀 우호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재치기가 나오네요. 자, 원달러 환율은 2원 30전 떨어지면서 1204원 80전으로 마감된 모습이었어요. 자, 어제도 달러 인덱스가
좀 떨어졌죠. 자, 그러면 요건 원화 강세 요인이니까 오늘도 원달러 환율은 추가로 좀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떨어지면 원화가 강세가 되는 거죠. 무조건 올라가면 강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좀 떨어지고 원화가 강세가 되게 되면 이런 것들은 외국인들 수급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스닥 10분 봉을 보면서 흐름을 한번 짚어볼게요. 자, 상당히 좋았죠. 어제 저 뭐 조금 보합권에서 시작해서 장 초반에는 조금 밀리기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조금 밀리기도 했는데 그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들 뭐 요런 것들이 실제로 주식시장에 작용을 하면서 상당히 좀 강하게 마감된 그런 모습이었고요. 저희 일봉으로 보시면 나스닥 사상 최고치 뚫었습니다. 어제 보면서 장중에는 뚫었었네요 그랬는데 오늘 끝난 장은 종가 기준으로도 완벽하게 뚫어내는 모습이었어요. 자, 9,924포인트니까 뭐 한 80, 76포인트 정도만 더 오르면 10,000포인트를 보게 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자, 그리고 뭐 10,000포인트 이상은 본다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자, 일단 뭐 해외 증시 수급까지 조금 짚어봤고요. 해외 증시 움직임까지 좀 짚어봤고, 국내 증시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제 개인 투자자들이 한 3천억 정도 순 매수했고요. 외국인들이 114억 정도를 순 매수했습니다. 근데 요 외국인들은 장 막판, 그러니까 뭐 한 3시 20분 정도까지만 해도 조금 순 매도였어요. 순 매도였었는데 금융투자가 장 막판에 물량을 확 던졌어요. 확 던졌는데 그걸 외국인들 투자자가 받아가면서 외국인들은 순매수로 바뀌고 금융투자는 순매도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금융투자가 저쪽에서 저 옵션 시장 쪽에서 지금 상당히 크게 당하고 있어요 지금. 자, 뭐 아래쪽 방향으로 많이 이렇게 저 베팅을 해놨는데 그런 부분들이 품 매수했던 거는 거의 뭐 10토막씩 막 이렇게 났을 거고, 콜 매도 쳐놓은 부분들, 저 지금 최근에 뭐 어제 매도한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그 전에 매도 쳐놨던 것들이요. 콜옵션 쪽에서 9,000원짜리가 11만원까지 갔어요. 100배가 올라왔다는 얘기죠. 물론 이들은 내 가격 위주로 매도를 쳐도 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손실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콜옵션 매도 쳐놓은 부분 쪽에서도 금융투자가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손실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훨씬 커지는 그런 구조가 나타나요. 자, 그래서 뭐 그런 이유였는지 어제 좀 동시효과 때도, 오후장 동시효과 때도 확 던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제는 연기금도 1,900억 정도를 매도를 하면서 자, 아침에 떠서 시작한 주가를 보합 수준까지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수급도 뭐 코스피 시장하고 크게 다를 거 없죠. 개인들이 970억 정도 순매수, 외국인들이 140억 정도 순매수하면서 외국인들은 3일 연속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기관 쪽은 5일 연속 순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선물시장 수급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쪽에서 어제 이 지금 내일 모레 목요일이 선물옵션 동시만기죠. 그래서 이 선물 쪽 수급을 잘 보셔야 돼요. 어제도 마찬가지로 그 확 떠서 시작했던 주가를 끌어내리는 그 원인 제공을 한 건 외국인들 선물 매도였습니다. 자, 어제 장 초반에 선물을 뭐 한 4천억 정도를 순 매도하는 모습이었죠. 물론 이들은 좀 차익 실현 관점, 그런 관점에서 매도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이 시장 베이시스를 좁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거는 또 프로그램 매도로 이어지면서 시장을 좀 이렇게 아래로 억누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매도 규모를 늘린 건 아니고요. 장 막판에는 또 오전에 매도 쳤던 것들,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저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오전 한 4천억 정도 순매도였는데 종가 기준 2천억 정도 순매도면 12,000억 정도는 다시 사들였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옵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들 콜옵션 134억 정도 순매수, 금융투자는 콜옵션 90억 순매도. 자, 단적으로 요거 자체가 어제 한 게 이게 그런 게 아니라요. 보시게 되면 자,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콜옵션 쪽을 순매수하는 모습이죠. 금융투자는 계속해서 순매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 정도까지 매도했던 것들, 이런 것들은 지금 뭐 10배를 물어줘야 되는 것도 있고, 뭐 이때 매도한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타격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투자 쪽이 옵션 쪽에서 정말 크게 좀 당하고 있다라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제 일정 부분 주가가 떴다가 밀린 모습도 이 금융투자의 힘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 뭐 더 이상 크게 올라갔다가는 본인들이 이게 손실이 옵션 같은 경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이런 힘도 조금 작용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만기 근처니까. 자, 풋 쪽 수급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풋 26억 정도 순매도, 자, 콜 매수, 풋 매도, 합성선물 매수 포지션 위쪽 방향이죠.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콜 매도, 풋 매수, 어제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콜 매도, 풋 매수 포지션을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자, 이들은 금융투자가 손실을 안 보려면 한번 크게 빠질 수밖에 없겠네요. 시장이 만기 전에 한번 크게 빠지는 수밖에 없을 텐데 글쎄요, 그게 뜻대로 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자, 그리고 일단 수급까지 짚어봤고요. 전체적으로 저 10분봉, 코스피 시장 10분봉을 보면서 전체 시장에 대해서 조금 좀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조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요거였죠. 어제 좀 여기에 좀 걱정이 크셨던 그런 분들도 아마 계셨을 거예요. 야, 이거 저 2215포인트 정도로 시작했죠. 그랬다가 쭉 밀려서 마이너스까지 갔었으니까 야, 이제 본격적인 조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었어요. 자, 근데 뭐 마이너스 갔다가 좀 이렇게 잘 좀 버텨내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 이 해외 쪽, 미국 시장 쪽이 상당히 좀 좋았으니까, 물론 뭐 아침에 움직이는 모습들은 나스닥 선물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미증시 선물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여기에도 영향을 좀 받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뭐 그때 가서 장 시작 전에 좀 체크를 하시고요. 저 지금 뭐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저 해외 쪽 미국 시장 쪽이 상당히 강했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좀 올라서 출발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일봉 한번 보면서 또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히 자연스러운 그런 조정이었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자, 뭐 그동안 주가가 올라온 게 얼마나 크게 올랐습니까?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 지수 관련주를 땡기면서 이 지수 숫자 자체는 뭐 체감 지수는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지만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 쪽 땡기면서 지수 자체가 굉장히 크게 올라왔어요. 자, 그렇다면 어제 뭐 갭으로 떠서 시작해서 좀 음선이 난 거, 이거를 걱정하거나 그런 거는 크게 안 하셔도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만기 때 수급을 계속 좀 우호적이다,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자, 만기 날 같은 경우는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3월 만기 지나고 프로그램 매도를 엄청나게 해놨어요. 자, 뭐 하루에 뭐 1조씩 이렇게 매도를 할 때도 있었고, 거의 뭐 한 2달 가까이를 계속 프로그램 매도, 뭐 비차익도 매도고 차익도 매도고 이렇게 계속 매도를 했습니다. 이 중에 일부분은 프로그램 매수로 아마 청산이 될 거예요. 청산이 된다라면, 자, 뭐, 저 만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번 주 내에 뭐 빠르면 뭐 오늘이 될 수도 있고요.
오늘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번 주 내에 2200포인트 돌파해서 거기에 안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런 것들은 9월물이죠. 9월물 선물, 차월물하고 이 가격 차이, 베이시스도 좀 봐야 돼요.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자, 종목별로만 잘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체크 포인트들 말씀드렸었죠. 자, 미국 뭐 거의 평범한 것 같지만 이거를 잘 안 하세요. 잘 안 하시는데 뭐 미국 증시 선물들 이런 것들 좀 잘 보시고요. 원달러 환율 잘 보시고 오늘 이번 주는 만기주니까 선물 시장에서 수급 동향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신다라면 뭐 시장 대응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으실 겁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